안녕하세요. 기원을약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12주차. 자, 여기 12주차인데. 12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 첫 번째 걸 할게요. 이게 이 자연 연역 부분이 워낙 내용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원래 제가 수업 계획에서는 한 주로 되어 있었지만 이걸 이제 두 주로 더 길게 다루도록 할게요. 어, 여기도 두 주로 나누고 두 주로 길게 늘리고 그 다음 챕터도 아마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가 또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서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것도 좀 길게 하고 맨 뒤에 있는 그 두 챕터가 있는데 그 두 챕터는 제가 보기에는 기호 논리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챕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기호 논리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축약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 수로 논리의 자연연역과 그 다음에 동일성 진술과 그 확정 기술구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길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있는 비형식적 오류나 뭐 재구성을 통한 논증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축약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늘려서 할 테니까 좀 더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업은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새로운 추론 규칙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 양화사 제거, 보편 양화사 도입,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 제거, 존재 양화사 도입 이렇게 4개의 규칙을 배울 거고요. 사실은 요걸 1번으로 배울 거고 존재 양화사 도입을 두 번째로 배우고 그 다음에 보편 양화사 도입을 세 번째,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 제거를 네 번째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요 보편 양화사 제거와 존재 양화사 도입은 사실 되게 쉬워요.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 그리고 보편 양화사 도입은 난이도 중.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 제거는 난이도 극상입니다. 극상.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건데 그래도 뒤에 보면 이제 간편한 방법으로 약식으로 사용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약식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하면 오류를 범할 위험도 매우 커요. 그래서 어쩌면 그 규칙을 얼렁뚱땅 적용해서 막 사용한 다음에 이제 타당한 논증을 구성한 것처럼 이제 그런 채 하면은 속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도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4개의 규칙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양화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들, 이제 널리 잘 알려진 규칙,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할 만한 규칙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거가 뭐 파생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편 양화사가 들어간 이런 문장들의 논리적 참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거고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13주차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12주차인데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편 양화사 제거 규칙인데요. 일종의 예화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ax다 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있으면 우리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ax니까 이제 보편양화사를 제거하고서 x의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여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뭐 a를 넣어도 되고 e를 넣어도 되고 t를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문자를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보편양화사를 제거한 그런 문장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칙을 사용한 논증을 한번 살펴보죠. 자, 모든 사람들은 이브를 사랑한다. 아담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담도 이브를 사랑하겠죠. 직관적으로 매우 타당한 논증이죠. 자, 이거를 증명해 봅시다. 자, 우선 번역을 해야겠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p라면, 사람이라면 x는 이를 사랑한다. lx이다. 자,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아담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아담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LAE, 아담도 이브를 사랑한다. 자, 어떻게 하면 논증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자, A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걔가 이를 사랑하는 걸 만들어내니까 자, 요 1번 전제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서 논증을 완성하려면 A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PA이면 LA이다 라고 해서 1번 그래서 보편양화사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4번 뭘 할 수 있죠? PA면 LA인데 PA니까 바로 LA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바로 2번과 3번에서 뭘 한 거죠? 조건기호 제거를 한 거죠. 끝나는 거네요. 맞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모든 x에 대해 x는 b이면서 c다. 따라서 a는 b고 e는 c다 라고 하는 b, a, and c, e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어 하네요. 이것도 타당하죠. 모든 x에 대해서 b이면서 x면 a는 b고 c는 e겠죠. 왜 그러냐?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전제를 써보겠습니다. bx and cx. 자, 결론도 써볼게요. b, a, and c,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x의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서 이제 보편양화사를 제거해도 돼요. 우리 결론에서 a가 포함된 문장과 e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에 a도 포함되어 있고 e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넣어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하고 e를 넣어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합치면 되겠죠. 우선 a를 집어넣으면 b, a, and c이죠. 자, 1번에서 보편양화사 제거를 통해서 얻었죠. 3번. 그 다음에 이번엔 e를 집어넣어 볼까요? e라는 이름을 집어넣어도 죄송합니다. a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a를 자, b, a, and c, a가 이제 따라 나오고 그 다음 3번에선 b, e, and c, e도 따라 나오죠. 이것도 1번에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x의 자리에 e를 집어넣어서도 꺼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2번에서 BA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AND 제거죠. 연원기호 제거. 5번 CE. 이거는 3번에서 연원기호를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묶으면 되죠. BA and CE. 자, 4번과 5번에서 연원기호 도입.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보편양화사 제거 규칙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장은 복잡해. 근데 그거는 보편양화사 규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논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 거니까 일단 보편양화사에 대한 보편양화사 제거 규칙의 연습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존재양화사 도입 규칙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이름에 대해서 그 문장이 성립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T가 전제로 들어있으면 for some x, AX도 참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존재 양화사 도입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전제에 들어있는 AT에서 T가 X에 의해서 대체되었을 때 X는 AX에서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문장 한번 보세요. 아래 논증을 보세요. For all x, LAX 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부터 자, 우리는 여기 A가 있으니까 자, 여기 A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for some x 하고서 만들면 될까요? for some x, for all x, LXX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X가 이미 사실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존재형화사 A가 있으니까 자, for all x, LAX 라고 했으니까 아담이든 뭐든 그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이 X를 사랑하는 거죠. 모든 X를. 자, 이 문장은 우리 직관적으로 하면 아담은 모든 모든 걸 사랑해요. 맞죠? 아담은 모든 걸 사랑해요. 이게 전제예요. 이거로부터 이렇게 이 결론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X가 X를 사랑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X를 사랑하는 X가 존재한다. 뭔가 문장 자체도 이상하지만 원래 이 전제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요 A를 꺼내려고 하는 거죠. A를 꺼내고 자, 다시 자, 이걸 만족하는 분명히 A가 있으니까 이거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꺼낼 때 그거를 X로 꺼내버리면은 X를 붙여가지고 그 존재형화사와 함께 도입해버리면은 이게 문장이 어그러지는 거죠. X가 X를 사랑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X가 원래 문장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X를 사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냥 원래 제대로 꺼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아니라 여기 X가 이미 사용되고 있죠. 요 문장에 구속되어 있는 X가 있죠. 그러니까 그 X 말고 딴 문자 사용은 딴 문자. 그래서 X를 사랑하는 Y가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괜찮아요. 또는 이것도 돼요. for some Z, LZX 이렇게도 돼요. 단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자, 다시. 자, 지금서 자, 만약에 아담이 모든 걸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우리가 아담 대신에 A 대신에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존재형화사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for some Y, for all X, L, Y, X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또는 Y 대신 Z를 넣어도 돼요. for some Z, for all X, L, Z, X 이렇게도 돼요. 단 뭐만 아니면 돼요? 이 자리에 뭐만 안 들어가면 돼요? X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를 넣는 순간 잘못된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형화사 도입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면 뭐 AM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for some x, AX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M은 A구나. 그러면 A인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곧장 우리는 추론할 수 있으니까 존재형화사를 아주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 뭐만 조심하라고요? 원래 문장에 구속되어 있던 그런 변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같은 여기 이런 문장에서 x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제 1을 보죠. 아담은 이브를 사랑한다. LAE. 이브는 사람이다. PE. 그러므로 아담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For some X, LAX. 이상하죠. 사람이니까 사람 얘기를 써야겠네요. 어떤 X가 존재해야 돼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담이 사랑하는 그런 X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번. 1번과 2번을 결합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L, AE, and PE.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1번과 2번에서 and를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요거를 그런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요 이 자리를 바로 다 x로 교체해서 for some x, LAX, and P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할 점은 뭐예요? 같은 문자를 다 몽땅 다 x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존재양화사를 앞에 붙이는 거죠. 거꾸로 앞에서 우리 보편양화사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문자들을 몽땅 다 거기서 다 어떤 다른 문자로 대체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TA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해보죠. 그럼 2번 뭘 할 수 있을까요? TA다. 따라서 GX이면서 GX이거나 TX인 X가 존재한다. 그렇죠? G이거나 T인 뭔가가 존재한다. 가 결론이죠. 그러면 여기 XX, X도 여기도 G에도 X가 들어가고 T에도 X가 들어가죠. 동일한 X에 동일한 존재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T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GA or TA 만들 수 있죠? 그럼 뭐죠? 1번에다가 선언기호 도입이죠. 아무거나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TA가 참이니까 GA이거나 TA다 라고 하는 문장도 참인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A 대신에 이제 우리는 뭔가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G이거나 T인 A가 존재한다고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A는 G이거나 T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뭔가가 존재하는 거죠. G. 그래서 for some X, GX or TX 하면 되는 거죠. 2번에서 존재 양화사 도입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도 여기서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 바로 있는 3번 문장에다가 존재 양화사 도입한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요거 연습 문제 B의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직접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편양화사 도입이라는 규칙인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임의의 유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 유를 도입할 거예요. 자, 임의의 이름 유를 가정해서 뭔가 하는 듯한 거죠. 임의의 유를 가정했더니 만약에 모종의 문장 AU가 따라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임의의 이름 U에 대해서 AU가 성립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U는 임의의 이름이니까 U의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for all x, AX라고 하는 결론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편양화사 도입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도 조심할 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여기서 요로 넘길 때 그 x라고 하는 문자를 도입할 때 원래 그게 AU에 그런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x는 원래 ax에 구속되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ax가 아니라 au 같은 느낌이. 오케이, 좋습니다. au에서 u를 x로 대체할 때 x는 ax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뭐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원래 이렇게 임의의 u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AX라고 해보죠. 잠시만요. u를 또 PUX라고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for all x PXX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교재 잘못된 이게 AU. 애초에 요 문장에 X가 들어있죠. 잠시만요. 이러면 애초에 이게 적형식이 아니죠. 요걸 다시. 자, 여기서 이런 문장이 도출됐다고 해봅시다. For some x p u x 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임의의 u에 대해서 u는 x와 p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게 어떤 임의의 u를 가정했을 때 얻은 결론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면 임의의 u니까 우리는 for all x pxx 이렇게 꺼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x가 이미 원래 문장이 구속되어 있죠. 그러면 문장이 이제 뜻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x를 사용하지 말고 그 자리에 u 대신 u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요 u 자리에 다른 문자, x가 아닌 다른 문자를 쓰면 되죠. y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것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기호법이 사용돼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모든 프랑스인은 유럽인이다. 프랑스인을 F라고 하고 유럽인은 E라고 하죠. 그러면 그 F랑 E라고 하는 새로운 수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for all x 모든 프랑스인 X가 프랑스인이라면 X는 유럽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비유럽인은 프랑스인이 아니다. For all x X가 유럽인이 아니면 X는 프랑스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우규칙이죠. 대우규칙인데 이거를 이제 양화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미 저기서 했었죠. 필요조건 얘기할 때 지난 수업에서 필요조건에 관한 걸 번역할 때 왼쪽처럼 번역해도 되고 왼쪽처럼 번역해도 되고 오른쪽처럼 번역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프랑스인이기 위한 프랑스인이려면 유럽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번역할 때 앞에처럼 번역해도 되고 뒤에처럼 번역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다는 건 둘이 사실은 동치라는 건데 결국 이 앞에 전제로부터 뒤에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 뒤에를 전제하면 앞에가 따라 나오는 거고요.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증명을 할 때는 임의의 u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 u를 도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우리는 fu이면 이 u임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뭐예요? 1번에서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겁니다. 그렇죠? 보편 양화사를 제거하고서 그냥 u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임의의 u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는 건 뭐죠? 자, 요걸 지금 요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조건문이죠. 조건문이니까 바로 목표를 생각했을 때 not ex를 가정해서 not eu를 가정해서 not fu를 이끌어내면 될 것 같아요. not eu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하면 뭘 할 수 있죠? 후권 부정에 의해서 not fu를 알 수 있죠. 자, 이건 가정이고 3번은 가정이고 4번은 2번과 3번의 후권 부정이죠.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not eu이면 not fu이다를 알 수 있죠. 이건 뭐죠? 3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조건기호 도입이죠. 자, 그러고 나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낸 거예요. 임의의 u에 대해서 not eu이면 not fu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편 양화사를 도입할 수가 있죠. 임의의 x에 대해서 not ex이면 not fx이다 라는 게 따라 나오는 거죠. 바로 2번부터 5번까지를 통해서 얻어낸 거죠. 보편 양화사 도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맞네요. 6번째 줄까지 했거죠. 자, 이번엔 연습 문제 한번 3번도 해보죠. 모든 강도 행위는 범죄이다. 자, 모든 강도 행위를 R이라고 하고 범죄를 C라고 하고 경범죄를 M이라고 하고 처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P라고 할게요. punishment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부여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제는 모든 강도 행위는 범죄이다. For all x, x가 강도 행위이면 x는 범죄 행위이다. 그렇죠? 2번 모든 범죄 또는 경범죄는 처벌 가능하다. 자, for all x, x가 범죄이거나 x가 경범죄이면 처벌 가능하다. x는 처벌 가능하다. 자, 그러므로 모든 강도 행위는 처벌 가능하다. For all x, x가 강도 행위이면 x는 처벌 가능하다. x는 처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번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강도 행위는 범죄 행위다. 1번 했고 2번 했고.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결국 Rx를 가정해서 Px를 이끌어내야죠. 근데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우리는 임의의 U를 또 도입해 볼게요. 자, 그리고 목표를 생각했을 때 곧장 우리는 RU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RU를 가정해 볼게요. 자, RU를 가정했어요. 우린 가정해서 결국엔 뭘 얻어낼 거냐면 맨 밑에 PU를 얻어낼 거고요. 자, 논증의 설계를 하는 거죠. RU를 가져서 PU를 얻어내면 우리는 RU이면 PU이다가 나오고, 근데 이게 임의의 U에 대해서니까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RU이면 RX이면 PX이다가 나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그러면 중간 과정만 채워넣으면 되죠. 중간만. 자, 그러면 우선
1번을 통해서 이 1번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죠? x에다가 u를 대입해도 되는 거죠. ru이면 cu다. 이게 바로 1번에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ru이면 cu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cu네요. 과정과 합쳐져서 3번과 4번에서 결국 조건기호를 제거한 거죠. ru이면 cu니까 cu죠. 자, 그럼 cu면 우린 또 뭘 할 수 있죠? cu이거나 mu임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뭐예요? 5번에서 선언기호를 도입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2번을 이용해야겠네요. 2번 전제를 이용해주면, 자, 이것도 여기다가도 x 대신에 u를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cu이거나 mu이면 pu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2번을 해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그러면 8번 뭘 얻었죠? pu를 바로 얻을 수 있죠. 바로 얻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6번과 7번에서 조건기호 제거한 거죠. 그리고 9번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면 ru를 가정해서 pu를 얻었으니까 ru이면 pu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3번에서부터 8번까지 조건기호 도입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u가 바로 뭐예요? 임의의 u죠. 임의의 u. 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u를 써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건 바로 임의의 u에 대해서, 이게 바로 임의의 u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또 여기 써 있는 건 가정이 아닌 한 이 안에 써 있는 그냥 써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ru는 가정이죠. 그래서 임의의 u에 대해서 쭉 봤더니 요거 문장이 있죠. 이건 임의의 u에 대해서 ru이면 pu다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 얻었으면 우리는 곧장 뭘 얻을 수 있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rx이면 px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3번에서부터 9번까지 보편양화사 도입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양화사로 쭉 이어져 있는 전제로부터 보편양화사로 이루어져 있는 결론을 얻고 싶다. 지금 형태 그렇죠. 그러면 임의의 u를 가정해요. 임의의 u에 대해서 라고 해서 쭉 보조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론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요만 빼고서 그냥 요 형태 ru이면 pu다를 얻어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보편양화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인데요. 가장 어려운 규칙입니다. 난이도가 상이에요. 매우 어려운 규칙인데요. 자, 임의의 x가 아니라 자, ax가 참인 x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로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a라면 c다 라고 하는 전제가 만약에 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전제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으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결합하여 여기 있는 C, 이 C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이건 말이 되죠? A인 X가 존재한다. 근데 모든 X가 A라면 이미 X에 대해서 X가 A라면 걔는 C다. 걔는 X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C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A인 X가 존재하니까 근데 A라면 무조건 C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C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존재 양화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전제가 보통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증명하고자 하는 그 논증에는 이러한 형태의 전제가 명시적으로 나오는 적이 없으니까 보통은 전제들로부터 요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요거를. 그런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어요? 요 두 번째 전제 형태는 뭐예요? 보편양화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보편양화사가 들어있으려면 있는 형태의 전제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보편양화사 도입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런 임의의 유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게 보편양화사 안에 들어있는 적용된 범위 안에 있는 문장에서 이게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AU를 가정해서 C를 얻는 그런 가정법을 도입해야 되고 AU이면 C다를 얻어냈으면 우리는 AU이면 C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이 U에 대해서 임의의 U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고 그로부터 임의의 X에 대해 AX이면 C다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바로 요 1번과 바로 요 6번 규칙을 1번과 6번 전제를 결합해서 C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이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보통 이게 보편 양화사 도입 규칙이 안에서 사용돼야 되고 또한 보편 양화사 도입에서 사용되는 이 보편 양화사가 적용되는 문장 자체가 조건문이다 보니까 또 조건기호 도입 규칙이 또 사용돼야 돼요. 그러려면 또 가정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얻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PX이면서 QX인 그런 X가 존재한다. P이면서 Q인 X가 존재한다. 따라서 P인 X가 존재하고 또한 Q인 X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뭐 직관적으로 맞을 것 같죠? 직관적으로 그렇죠? P이면서 Q인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P인 X도 존재하고 Q인 X도 존재하죠. 직관적으로 타당한 논증인데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이게 존재형 화사가 들어있다 보니까 매우 까다로워요. 자, 우선 뭘 하라고 그랬죠? 임의의 U를 도입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죠? PU and QU를 도입하라고 그랬어요. 가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낼 거냐면 자, PU and QU이면 이 형태 이걸 고스란히 얻어야 돼요. 완전한 형태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U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U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형태로 얻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바로 요걸 얻어야 된다. 요걸 얻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편 양화사를 벗겨서 그러니까 벗기는 게 아니라 보편 양화사를 도입하는 거죠.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for all x px and qx이면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괄호가 3개겠네요. 마지막에. 그쵸? 그쵸? 괄호가 이렇게 되겠죠. 교재에는 괄호가 2개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end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도 가로로 묶다 보니까 여기가 가로가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변형화사 적용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적형식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되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요 1번과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이거든. 요걸 결합해서 자, for some x, px and qx 이고 for all x, px and qx이면 요거니까 바로 요걸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라고 하는 결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차례차례 봅시다. PU니까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3번에 PU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2번에서 AND 기호를, 연원 기호를 제거한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for some x, px를 알 수 있죠. 자, 이건 뭐예요? 3번에서 존재 양화사 도입이죠. 그 다음에 5번에서 P가 아니라 QU도 알 수 있죠. 이거는 2번에서 또 연원기호를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으로 또 QU니까 곧장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for some x, QX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5번에서 이제 존재 양화사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5번에서 곧장 존재 양화사가 도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요 4번과 6번을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가 나오고 이게 4번과 6번에서 이제 연원기호를 도입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예요? PU and QU를 가정해서 이걸 얻어낸 거죠. U가 없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정에서 뭔가 결론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조건문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2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기호를 도입할 수 있게 됐고요. 네, 9번에서 이제 임의의 U를 이제 임의의 X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8번까지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보편 양화사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전제와 9번의 조건문, 그 보편 양화사로 이루어진 조건문을 결합해서 우리는 존재 양화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양화사를 너무 없애기가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존재 양화사를 제거할 때 보통 사용되는 방식이 보통 이제 보시면 요걸 가정해서 결론을 얻죠. 그래서 AU이면 C다를 얻고 그러니까 5번, 6번이 너무 이제 뻔해 보이죠. AU를 가정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U에 대해서 AU를 가정해서 C를 얻으면 곧장 C를 결론으로 내버려도 될 것 같죠. 5번과 6번을 축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보조 증명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식이 바로 이제 단순화한 조건기호 제거 규칙입니다. 그 교재에 보면 여기 점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가정이라는 걸 좀 확실하게 좀 표현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렇게 우선 존재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어요. for some x, ax가 있고 임의의 u에 대해서 AU를 가정해서 C가 결론으로 나오면 우리는 1번과 2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C라고 하는 결론을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을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이 두 개의 보조 증명 있죠. 두 개의 보조 증명을 촥 묶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자꾸만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요 형태와 여기가 항상 사용되니까 이거를 또 축약해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사실은 AU이면 C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편양화사를 벗기면 for all x, AX이면 C다가 나오고 바로 그 문장과 요 1번을 결합해서 이제 C가 도출되는 거죠. C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쓰니까 그 부분을 그 두 줄을 우리가 생략하자라는 의도에서 단순한 그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예제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U를 가정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점선을 쉽게 잘 못 그리겠네요. 자, 가정을 하는데 뭘 가정하냐면 PU and QU를 가정할게요. 그래서 뭘 얻어낼 거냐면 for some x 자, 이게 여기 이렇게 잘 될 것 같지 않네요. 좀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이 곧장 여기 나와야 돼요. 이 임의의 U를 도입한 요 보조 증명에서 PU와 QU를 가정한 것으로부터 이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바로 요게 곧장 따라 나와야 합니다. 곧장은 아니고 어쨌든 쭉 해서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이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 보시면 여기가 C죠, C.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문장 자체에 뭐 U나 X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X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요 U라고 하는 임의의 이름을 도입한 요 보조 증명 내에서 요 C 안에 U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앞부분은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PU and QU로부터 PU가 따라 나오고 PU가 참이니까 for some x, PX가 참이죠. 그 다음에 2번으로부터 QU가 이끌어져 나오고 QU가 참이니까 for some x, QX가 참이죠. 그러면 7번이 나오죠. 7번은 4번과 6번에서 통해서 AND 기호를 도입한 거고요. 자, 이건 뭐예요? 임의의 U에 대해서 PU and QU이면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아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for all x px and qx 이면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요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곧장 결론으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거를 자, 노란색으로 바로 요거를 마지막에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그래서 이거는 쓸 때 1번과 2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통째로 써서 그 다음에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엄격한 형태의 보편 양화사 규칙을 사용한 것보다 두 줄을 제거한 거, 두 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득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건 이 8, 9, 9번이 아니라 이 앞에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순한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만으로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약식 규칙입니다. 약식 규칙. 그래서 for some x, ax가 있으면 우리는 곧장 어떤 d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d가 참이다 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d는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a인 뭔가가 존재하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이름 d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임의의 이름은 아니에요. 임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d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약식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할 때에는 요 AD가 진짜 결론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거고, 이게 주어진 증명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가정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으로만 도입돼야 되고, 이건 그렇게 새로운 규칙이 아닌데, 또한 이 D는 이 약식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해 도출하고자 하는 논증의 결론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최종 결론으로서 사용될 수는 없고 항상 중간 단계로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똑같은 논증을 가지고 풀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for some x, px and qx다.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이름을 하나 그냥 넣을 수 있죠. 그래서 p, d, and 자, 임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 d를 하나 넣어서 뭐냐면 p이면서 q인 뭔가가 있죠. 걔를 우리는 적어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 적어도 하나의 이름을 제가 그냥 d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p, d, and q,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자 이거를 우리는 약식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PD를 알 수 있죠. 자, PD라고 하는 건 P인 뭔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D는 바로 그런 뜻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쓸 때도 임의의 D가 아니라 얘는 P인 뭔가가 있고 걔를 우리는 D라고 말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P인 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QD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걸 통해서 for some x, qx도 알 수 있죠. q인 애가 존재한다. q인 걔 이름을 우린 d라고 붙인 것 뿐이고 따라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q인 x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6번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번과 6번을 결합하면 for some x, px and for some x, qx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4번과 6번에서 연원기호 도입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참 편하죠? 훨씬 편하죠? 근데 훨씬 편한 대신에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쉬워요. 중간에 이름을 도입해놓고서는 이게 어떤 근거로 도입된 이름인지 자꾸 까먹고서 이상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이어야 되고
또한 이걸 통해서 논증의 결론에 포함돼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가정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이어야 한다는 거는 앞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되고 뒤에서 결론에서도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 오류를 범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착하다. 또한 부자인 사람이 있다. 따라서 착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다. 어때요? 타당한 논증일까요? 아니죠. 자, 아담은 착하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담은 착하고 아담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아담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착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이 있지만 아담은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지 동시에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이 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문론적으로 이제 자연연역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이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KA. 착하다. KA.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면서 부자인 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for some X, PX and RX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면서 부자이면서 착한 그런 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for some X, PX and RX and KX죠. 자, 근데 요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이끌어내도록 해보죠. 바로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해서 요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PA and RA를 얻고 그러고 나면 요 3번과 1번을 결합해서 4번을 얻고 그 다음에 4번 PA and RA and KA를 우리는 얻었으니까 거기다가 그런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A 자리에 X를 넣고 존재 양화사를 붙이면 5번이 나오죠. 증명이 됐네요? 어디가 문제죠? 바로 3번이 문제죠. 자, 우리가 2번을 안다고 해서 2번을 안다고 해보죠. 2번이 전제죠. 사람이면서 부자인 뭔가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어떤 이름을 가진 뭔가가 이제 부자이면서 사람인 거죠. 하지만 걔가 아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2번으로부터 3번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PA and RA라고 하는 걸 우리는 2번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A는 지금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1번에서 사용된 이름이죠. 따라서 이미 사용된 이름을 존재 양화사를 제거할 때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어야 돼요. 다른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 구문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에 A가 아닌 별개의 이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PD and RD를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로부터는 1번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PD and RD and KA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니까 이거로부터는 5번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겁니다. 존재 양화사를 도입할 때는 앞서 가정된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양화사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 뿐이지 그게 확실히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사용된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오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for some x, for all x, for some y, lxy. 자,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y, 모든 x와 어떤 y에 대해서 lxy다. 모든 x는 어떤 y를 사랑한다라고 해보죠. l을 사랑한다고 우리 보통 자주 했으니까.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거 어떻게 봤다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대상이 존재하는 논의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예요? 모든 이 대상들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화살표가 적어도 하나씩 거기서 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출발하지 않는 그런 대상은 없어서는 안 돼요. 맞죠? 화살표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결론으로 도출하고 싶은 건 뭐예요? For some x, for all y, lyx. 저 맞나요? 이거 지금 그렇죠. For some x, for all y, lyx. 자, 이건 뭐냐면 for some x, 어떤 x가 존재하고요. 모든 y에 대해서 lyx다. 모든 y는 어떤 x를 사랑한다. 이거 똑같은 뜻이네요? 그렇죠? 1번과 5번 동치 맞네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번과 5번, 1번으로부터 5번이 따라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임의의 유를 도입해서 임의의 유에 대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LUA를 임의의 유에서 LUA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그로부터 임의의 Y에 대하여 LYA를 했고, 그러고 나면 A 대신에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for some x, for all y, lyx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면,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되어 있으니까 임의의 x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임의의 u를 썼어요. 그래서 x 자리에 u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쓴 겁니다. 그래서 for some y, luy 바로 그래서 임의의 u에 대해서 이제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LUA, 자, 존재 양화사가 붙어있는 for some y, LUI니까 그로부터 y 대신에 어떤 이름 A를 도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LUA 맞을 것 같아요. 왠지 가능한 겁니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부터 for all y, lya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보조 증명을 통해서 이 4번을 일단 중간 단계의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 결론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A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A라고 하는 이름이 일단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통해서 도입됐다면 그 A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걸 통해서 이끌어낸 결론에는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서부터 4번으로 가는 과정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4번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조건을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을 여기서 A 대신에 다른 이름을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요거 나중에 이게 진짜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건 도전 과제로 한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럼 이번에 그럼 도대체 타당한 논증은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해보죠. 모든 사기꾼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 자, 전제가 두 개고 결론이죠. 그래서 전제, 모든 사기꾼을 C라고 하고 착하다를 G라고 할게요. 굿 해서 아까 착하다고 할 때 K라고 했었는데 그냥 뭐 교재 G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G로 할게 또. 그러면 for all x, cx이면 not gx이다. 자, 모든 사기꾼은 착하지 않다. not gx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지금 번역 안 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여기 지금 요 사례에서는 그냥 사람은 그냥 논의 영역이 다 사람인 걸로 논의 영역을 그냥 쓰면 사람이다. 한정한 것 같아요. 자, 원래 이게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번역이 복잡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으로 한정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For all x, cx이면 not gx이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있다. 면 어떤 x에 대해서 gx라는 거죠. g인 뭔가가 존재한다. g인 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for some x, gx이다. 따라서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있다. For some x, not cx. not c인 x가 존재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U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자, 보편 양화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아무거나 꺼내도 되죠. 아무거나 꺼내도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꺼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렇죠. 아무거나 꺼내봅시다. 아무거나 꺼내면 자, 우선 여기서 조심할 게 얘부터 꺼내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봐요. C 자 1번으로부터 아무거나 임의의 이름을 아무거나 도입해도 되는 거죠. C 그래서 뭐 CU이면 not GU이다 라고 한 다음에 4번에서 GU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이러면 왜 문제죠? 요 U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3번에서 사용됐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할 때는 앞에서 사용된 이름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외로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존재 양화사부터 먼저 제거합니다. 그래서 GA 그냥 G인 뭔가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뭔가를 나는 A라고 이름 붙일래 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존재 양화사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A가 뭐든 1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CX이면 not GX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X에다가 A를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보편 양화사는 뭘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A를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바로 그거는 3번에서 대입한 그 A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CA이면 not GA입니다. 자, 이거는 1번에서부터 보편 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자, 참 신기하죠? 순서를 3번과 4번을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후권 부정 규칙에 의해서 not C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ot CA를 알 수가 있고요. 바로 3번과 4번 후권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C가 아닌 뭔가가 존재한다는 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r some X not CX가 되는 거죠. 바로 5번으로부터 존재 양화사 도입인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에는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결론에는. 그리고 근데 아까 결론에서 사용될 뭔가를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문자를 결론에 5번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결론에 A가 사용되지 않았냐? 그러면 GA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선 가능한 거예요. 우선 A라는 게 그 G인 뭔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로부터 걔를 우린 A라고 한번 이름 붙이자 라고 한 거였고 그로부터 not CA가 도입되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 개별자 요 A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룬 거였고 이게 뭐 보조 증명을 벗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죠. 존재해서 거기까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 결론에는 이제 A가 제거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한번 타당한 논증의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것은 파충류이거나 또는 포유류이다. 자, 파충류를 R이라고 하고 포유류를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므로 파충류인 것이 존재하거나 또는 포유류인 것이 존재한다. For some X, R, X, or for some X, MX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R, A, or MA라고 할 수 있죠. 꼭 A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D라고 해도 뭐 C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바로 1번에서 존재 양화사를 제거한 거죠. 자, 선언문이네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죠? 가정을 하죠. RA를 가정하고 RA를 가정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RA를 가정하면 for some X, RX 할 수 있죠? R이 뭔가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 이거 좀 글자가 자꾸 헷갈리니까 RX or for some X, MX 해도 되죠? 자, 다음 6번. 이번엔 뭘 가정해볼까요? MA를 가정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우리 뭘 할 수 있죠? for some X, MX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기호 도입을 통해서 앞에 아무거나 붙여도 되죠? 그러니까 for some X, RX or for some X, M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RA를 가정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MA를 가정함으로부터 동일한 결론을 얻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뭘 알고 있어요? RA거나 MA라는 걸 알고 있죠. 자, RA거나 MA인데 RA를 가정해도 똑같은 결론, MA를 가정해도 똑같은 결론.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결론을 우리는 참이라고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됐죠?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할 때는 원래는 이 구문론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 특히 약식 제거 규칙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직관적인 의미,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돼요. 아, 이 이름 A는 진짜 누구를 지칭하는 애가 아니다. 그걸 만족하는 뭔가가 있는데 걔 이름을 나는 그냥 걔를 A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그 이름들이 중간중간 A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 이름들을 해석하고 나면 해석하고서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그 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항상 따져보시면 돼요. R인 A가 있다. R인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MA다. 이때 A는 뭐예요? M인 무언가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for some x, mx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문론적인 자연연역 규칙을 사용할 때에는 자연연역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 신경 전혀 쓰지 않고서 그 형식만 따져가지고 문법만 따져가지고 풀면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 조건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 자꾸만 그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 이거 약식으로 사용할 때는 그걸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을 쓴 규칙이 쓸 때 신경을 쓰게 만든 그게 바로 이 제한사항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 제한사항을 항상 지켜서 하는 건데 요것만 읽어서는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를 자꾸만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타당한 논증에 한번 또 보죠. 모든 판사들은 법률가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있다면 판사인 법률가가 존재한다. 자, 여기 결론이 조건문이죠. 조건문의 정건이 근데 존재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이네요. 일단 이 목표가 조건문이니까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결론이 조건문이니까 그 조건문의 정건을 가정하면 되겠죠. for some x, jx를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얘를 그 가정으로부터 이끌어내면 우리는 증명이 되는 거겠죠. 증명을 할 수 있게 하게 된 거죠. 자, 우선 여기서도 조심해야 돼요. 자, 뭐냐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1번으로부터 얘를 이끌어내보자. 그래서 J, D, LD 아무거나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4번에서 JD 이런 식으로 하고 자 1번에서 3번 가는 거는 보편양화사 제거 규칙이고 2번에서 자 제거 여기는 보편양화사 제거 이러면 왜 안 된다 그랬죠? 이미 3번에서 사용된 이름인 D를 4번에서 존재양화사 제거하면서 도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를 바꿔야 돼요.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존재양화사부터 먼저 제거하세요. 그래서 JD라고 해보죠. 2번에서 존재양화사를 제거한 겁니다. J인 뭔가가 존재하는데 걔 이름을 우린 D라고 붙이보자. 그래서 JD가 나온 겁니다. 근데 1번에 따르면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jx이면 lx니까 거기에 x 자리에 d를 도입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jd이면 ld다. 알 수 있죠? 자, 1번에서 보편양화사를 제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결합하면 바로 LD를 알 수 있죠? 3번과 4번에서 조건기호를 제거한 거고요. 그러고 다음에 3번과 5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D가 그 J인 D를 도입했었는데 그 D는 또 L이기도 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 D가 J이면서 또 L이기도 해요. 그렇죠? 3번과 5번을 통해서 우리는 연원기호를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D가 바로 J이면서 L이죠. 자,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J이면서 L인 그런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6번에서 존재형화사를 도입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2번을 가정해서 7번을 얻었으니까 for some x, jx이면 for some x 글씨가 엉망이죠? for some x j 이게 jdn ld 이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 바꿔서 썹시다. 그러면 l, x, n, j,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2번부터 7번까지 조건기호 도입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할 부분이 바로 여기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그 순서가 바뀌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추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는 뭐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더 해보죠. 자, 모든 것은 이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불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 자, 이거 이미 했던 거죠. 앞에서 이미 이거 두 문장이 동치예요. 모든 것은 이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불을 사랑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사랑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든 이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불을 사랑하는 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사실은 똑같은 뜻인데 근데 보면은 앞에 문장을 직역하면 for all x, not lx이고요. 뒤에 결론을 직역하면 not some x, lx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거를 이제 모형 세 개를 도입해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봤죠. 자, 이거 과연 자연 연역을 통해서 엄밀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자, 뒤에 결론에 not을 붙이기 전에 문장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순을 이끌어내면 이걸 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면 곧장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for some x, lx를 가정하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모종의 그 이불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름을 제가 그냥 D라고 할게요. LDE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으로부터 존재형 화살을 제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따르면 뭐예요? 1번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이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For all x, not lx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요 x의 자리에다가 d를 대입해도 not ld가 되는 거죠. 이거는 1번으로부터 보편량 화살을 제거한 거죠. 그랬더니 요 둘, 3번과 4번이 뭐예요? 모순이죠? 따라서 이 이름 D가 뭐든 간에 사실 이 모순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번을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의 부정이 참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2번부터 4번까지 부정기호 도입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런 방식으로 증명한 게 앞에 챕터에서 말로 증명한 내용이었죠.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됐네요. 근데 사실은 요거를 만약에 그 약식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엄밀한 형태의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면 훨씬 복잡합니다. 그것도 도전 과제입니다. 챌린지 해보세요.
혹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 뭘 드렸죠? 제가 아까 뭘 했었는데 도전 과제. 요거. 이거 증명이 돼야 되죠, 맞죠?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1번과 5번이 동치라 그랬죠. 동치죠, 맞죠? 동치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요 스타일은 아니라 그랬죠. 혹시 증명에 성공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추가 예제 가도 증명이 되지만 은근히 잘 요거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죠. 사실 매우 쉽게 됐지만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 엄밀한 형태의 존재양화사 제거 규칙을 사용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혹시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자신이 증명한 게 혹시 맞는지 검토받고 싶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풀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문제의 전제와 결론을 뒤집은 거죠. 이것 역시 사실은 두 문장이 동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명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결론의 형태가 어때요? 결론의 형태가 보편 양화서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임의의 유에 대해서 not LU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for all x, LXE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의 유에 대해서 not LUE가 증명된다면 우리는 for all x, LXE가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not LUE를 증명하려면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뭘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 규律법을 통해서 이번엔 LUE를 가정해보죠. 자, LUE를 가정해보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LUE가 참이니까 이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임의의 유에 대해서 LUE라면 결국 이브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for some x, LXE가 따라 나오죠. 2번으로부터 존재 양화사가 도입되는 거죠. 자, 그런데 4번. 근데 전제에서 1번 전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not some x, LXE라 그랬죠. 이건 1번 반복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3번과 4번이 모순이죠? 따라서 2번에서 도입한 가정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부정기호 도입을 하면 not LUE가 따라 나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임의의 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에 보편 양화사를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or all x, LX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번부터 5번까지 과정을 통해서 보편 양화사 도입인 거죠. 자, 가와 나 아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거 과연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뤘던 거예요. 어떤 고양이도 개가 아니다. 모든 고양이는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for all x 임의의 고양이는 개가 아니다. for all x cx이면 not px이다. 지금 이거 제가 이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어떤 고양이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양이인 동시에 사람인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인 동시에 사람인 존재. 누군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cx이면서 px인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둘은 또 동치예요. 이것도 여러 번 다뤘었죠. 이중 양화 문장 또는 뭐 그 기호
하면서 자, 했었던 건데요. 이것도 동치예요. 과연 증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도 역시 존재양화사의 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귀류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